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이 있잖아요. 행성이 햇빛이 없으면은 존재하지 않겠지, 생명체가. 근데 햇빛이 와서 식물이나 이런 이제 거기 하고 또 식물을 먹는 이제 동물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햇빛이 그대로 다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뜨거워지겠지. 그대로. 그래서 이제 햇빛을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이 있는 게 대기층. 이 대기층이 지구를 사과로 비교하면은 공기는 사과 껍질 정도밖에 안 돼. 네? 거기에 모든 생명체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 말고는 다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일정 부분 나가야 되는데 이거 반사가 돼야지. 그대로 놔두면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것을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그거를 이제 그 많아지면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비닐하우스에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놔두면 계속 뜨거워지니까 그걸 이제 온실 효과라 그러는데 그 온실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CO2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이제 끝난 게 한 10,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년.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000년 전에는 지구가 굉장히 추웠지. 예? 지금보다 추우니까 빙하기에는 뭐 지구에 얼음이 굉장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얼음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남극, 북극 뭐 이게 얼음이 더 두꺼워지면은 지구의 해양 수면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얼음이 하니까. 그래서 20,000년 전에는 지금보다도 한 120m 정도 해수면이 내려가 있은 거예요. 120m. 20,000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해빙기로 이제 되면 간빙기죠. 해빙기가 되면서 계속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10,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우리 서해안이 육지였어요. 육지였다고. 사람들한테 10,000년 전에 서해안이 육지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10,000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이게 이제 녹은 거죠. 녹아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한 7,000년 정도 되면서 지금 현재의 지도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막 물이 막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7,000년 정도 되니까 안정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농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4대 문명이 다 만들어진 게 한 7,000년, 뭐 5,000년 그때 이제 만들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해수면이 막 계속 올라오는데 안정화되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뭐 그냥 특별한 그거 없이 수천 년 동안 이제 살다가 야, 이거 사람의 노동력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의 노동력 대신에 나온 게 석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석탄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효율적이지만 석탄에서 나오는 그 분진 이제 이런 거에서 석탄을 캐는 사람들이 이제 진폐증인데 걸리고 그걸 떼면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게 런던 살인 스모그 사건. 1952년에 5일 만에 4,000명이 죽었으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런던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봄까지 12,000명이 죽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공기청정법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뭐 아무리 오염시켜도 뭐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석탄을 써서 그게 이제
많은 나라에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석탄 이후에 또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석유를 또 쓰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석유, 석탄, 그다음에 가스. 이걸 이제 막 20세기 들어가면서부터는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를 태우면은 거기서 이제 CO2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 온실가스가 나와서 온실가스가 이제 점점 늘어나서 산업혁명 때는 280 ppm. 그러니까 ppm에 있는 게 파트 퍼 밀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100만 개 중에 한 개가 썩었다 그러면 1ppm이에요. 그러니까 280 ppm이면 사과 100만 개 중에 280개가 썩었을 때가 280 ppm인데 이게 산업혁명 그거 해가지고 지금 막 올라가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20까지 올라간 거예요. 420까지.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나라가 이제 한 410.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 환경운동 쪽은 350 정도로 안정화시켜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쪽이고, 이제 또 정부나 이런 쪽은 그건 벌써 너무 그것도 지나간 지 오래되니까 450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류 환경회의예요. 92년. 류 환경회의는 지금 교과서도 다 나와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내가 그때 한국 민간 대표 단장으로 이제 갔었죠. 92년. 가서 이제 그때 나온 이슈가 기후변화 협약을 통과시키자. 근데 이제 미국이 협조를 안 한 거예요. 아버지 부시가. 그래서 우리가 NGO가 3만 명이 시위하고 한국 그게 사물놀이 가가지고 임진택이라고 알죠? 예. 임진택이가 사물패 이제 갔었거든. 그래서 시위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미국이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시위하고 막 난리 쳤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끝에서 두 번째로 가입하고 우리는 막 항상 미국 쫓아다니는 나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협약으로 돼야지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저기 의정서. 그래서 이제 97년에 교토 의정서가 이제 회의를 할 때 우리가 또 갔어. 미국이 탈퇴를 한 거예요. 미국이 탈퇴하니까 교토 의정서로서 이제 38나라부터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이 이제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이제 해마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려 해마다 그 열리는데 나는 해마다 갔으니까 뭐 남아프리카도 가고 뭐 저기 뭐 모로코도 가고 뭐 저기 어디야 카토비체 저작년에는 폴란드 이제 카토비체도 가고 2015년에 이제 파리 기후변화 총회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류 회의부터 지금까지 쭉 간 사람은 나밖에 없어.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강제로 할당을 말 안 들으니까 스스로 자기네들이 줄일 수 있는 거를 써라. 그건 뭐 쉽잖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이제 해서 했는데 요번에는 또 이제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또 이제 파리 그 저기 자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국의 부시 때문에 그게 또 털어졌는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5년마다 이제 조이는 거예요. 5년마다 이제 할당을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00을 했는데 5년 후에 나 이거 못 맞추니까 110을 한다. 이건 안 돼. 후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이면은 이제 계속 나사를 쪼이듯이 100이면 이제 뭐 80, 뭐 70 이렇게 쪼일 수는 있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문제가 우리 남쪽이 10만 평방킬로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10만 평방킬로밖에 되지 않는데 온실가스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내는 거예요. 최근 통계를 보면은 7만 톤이 좀 넘어. 예? 근데 2010년에는 6억 6천만 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막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7위가 된 거예요. 7위가 됐는데 그럼 이제 이걸 감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감축하는 거가 우리가 무진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규악당, 세계 4대 규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가장 비협적인 나라가 이제 한국이 이제 4개국 중에 들어간 거예요. 규악당.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는 산업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 석탄 발전소 우리가 지금 60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철강, 정유, 석유화학, 그 다음에 시멘트, 자동차, 선박, 조선 이런 부분이 가장 CO2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철은 1톤을 생산하려면은 CO2가 2톤이 발생해. CO2는 가스잖아요. 가스가 2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멘트는 1톤을 생산하려면 0.8톤의 CO2가 나와요. 또 연료를 석탄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면은 석탄은 3.7톤이 나와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24년이 되면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소가 다 제로로 되는 거예요. 폐쇄. 대부분 선진국이 2021년부터 막 계속 해가지고 독일이 제일 느려요. 독일이 2038년이에요. 독일은 이제 그 대신에 원전 17개를 2022년에 싹 이제 폐쇄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독일은. 근데 우리는 계속 짓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또 새로 지을 게 또 7개가 돼. 뭐가요? 석탄 발전소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짓는 게 아니라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그런 데도 또 짓는 거예요. 수출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빨리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은 기후 변화가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기후 재난인데. 그래서 악당 소리를 듣고. 기후 악당인데 나는 이제 80년대부터 쭉 봐왔잖아요. 보면서 나는 확신을 가진 게 있어요. 2030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은 2030년 이후에는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 있잖아, 스프링. 빙빙 도는 거. 스프링을 약간 늘리면은 다시 돌아가는데 확 늘리면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2030년이 되면은. 그럼 2030년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온실가스가 산업혁명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늘어났는데 지난 100년 동안 온도가 1도가 올라갔어요. 지구 전체 평균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1.5도가 올라갔어. 벌써. 그리고 서울과 울산 이런 특수한 지역은 3도가 올라갔어요. 3도가 올라간 거예요. 지구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니까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주도는 지난 40년 사이 해수면이 22cm가 올라갔어요. 22cm가. 그리고 동해안은 100년 동안에 1.1도에서 한 2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종이 바뀌어가지고 명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뭐 1도, 1.5도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게 모르는 소리거든. 평균이란 말, 지금 평균인데 평균 중에서는 제일 빨리 더워지고 그러는 데가 북극, 남극. 그래서 북극 그러면 막 계속 막 춥고 그런 줄 아는데 지금 시베리아, 북극 그쪽이 막 온도가 막 38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막 폭염이라, 그러니까 폭염이 되면은 얼음이 훨씬 빨리 녹을 거 아니에요. 얼음이 빨리 녹으면은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대로 한 20-30년 되면은 인천공항, 뭐 해운대, 뉴욕, 상하이 다 물에 잠깁니다. 해변가는 다 확실히 잠겨요. 방글라데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해수면이 3분의 1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어. 방글라데시가 가장 낮은 나라거든요. 응? 우리는 직접 가보면 아니까. 이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만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 지구가 더워지는 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면은 한번 나오면은 최하 100년 이상 머무는 거예요. 지구가 더워지면은 어떻게 되죠? 지구가 더워지면 수증기가 많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수증기가 많이 생기겠지. 지구가. 그러니까 수증기라는 거는 해수면이 28도 이상이 되면은 더워져 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수증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증기가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그게 되는 게 태풍이에요. 태풍.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많이 온다는 거는 수증기를 많이 뿜은 것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그것이 계속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때리니까 훨씬 태풍도 물의 양도 많아지고 태풍도 더 세고 이제 초속 뭐 한 60m 이상의 이제 슈퍼 태풍이 오는 거죠. 슈퍼 태풍이 오면 훨씬 이제 피해가 커지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지구가 이제 더워졌는데 바닷물 이걸 해가지고 한 데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지는데 또 내륙 지역 있잖아요. 내륙 지역은 지구가 막 계속 막 데우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면은 거기는 더 가뭄이 심한 거예요.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2006년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20cm, 1년에 강우량이 20cm 이상 와야지 밀농사가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비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농업국가인데 시리아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다 나간 거예요. 막 다마스커스나 막 이런 쪽으로 막 쏠려서 수백만 명이 도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게 치안이 유지가 되겠어요? 근데다가 이제 정치 체제는 이게 독재 국가거든. 독재 국가인데다가 순위파는 이제 또 반란군이에요. 반란군이 이제 그게 뭘로 되냐면 IS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탈출하자.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나라 터키에 한 100만 명이 이제 난민으로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백만 명이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조그만 막 배에다가 막 콩나무 막 시루같이 꽉 해가지고 이제 막 유럽으로 막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데 3살 된 어린이가 난파선으로 해서 발견이 됐어. 그거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이 어린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시체로 발견돼.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야, 이거 난민을 받아주자.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이제 그런 나라는 이제 받아주고, 영국 같은 나라는 안 그래도 우리가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받아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EU를 탈퇴하는 거예요. 이게 브렉시트예요. 그러니까 난민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난민, 그냥 난민이 아니고 전쟁 난민은 훨씬 적어 이제는. 기후 난민은 지금 현재는 한 1,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2030년 정도 되면은 기후 난민이 1억 명을 돌파할 거다.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은 기후 난민이 10억을 돌파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유럽은 그냥 아프리카 가까우니까 중동 아프리카에서 막 넘어오는데 아시아가 훨씬 더 인구가 많잖아요. 아시아가 지구 전체의 한 60% 되니까 아시아가 이제 막 기후가 막 교란이 되고 홍수가 나고 뭐 가뭄이 들면은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이제 난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호주로 갈 거다. 호주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주로 막 예를 들어서 막 5천만 명 막 1억이 가면 호주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주는 벌써 난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기후가 올라가면은 식량 생산이 확 줄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2010년에 러시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시베리아가 막 엄청나게 더운 거야. 그 폭염이 계속 오면은 산불이 나. 호주도 폭염이 계속 와서 작년에 7개월 동안에 산불이 난 거예요. 폭염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숲이 완전히 이제 하고 뭐 캥거루부터 뭐 코알라 막 다 죽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베리아가 그렇게 산불이 나고 막 모스크바도 완전히 막 폭염으로 40도가 막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2010년에 밀 생산량이 1억 톤에서 6천만 톤으로 줄은 거예요. 4천만 톤이 줄은 거예요. 4천만 톤이. 4천만 톤이 줄으니까 이게 수출을 안 하니까 식량 가격이 팍 폭등을 한 거예요. 폭등을 하니까 안 그래도 개도국 어려운 나라 중동 이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자스민 혁명입니다. 자스민 혁명의 바탕은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서 독재 체하에서 막 탄압을 하니까 그걸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이제 것을 세 가지로 딱 집약을 하면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에 거기도 빙하 얼음이 꽉 쌓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름 그쪽 날씨로 이제 더워지면은 그 빙하물이 계속 녹아가지고 그 물로 공업용수도 쓰고 농업용수도 쓰고 식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마다 이게 5%씩 이게 빙하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빙하가 다 녹으면은 갈수기에는 물이 없잖아. 물이 없으면 사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응? 그 남미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과일이 다 유럽에 수출해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남미의 경제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거기 또 광산이 많거든요, 남미가. 그 광산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응?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히말라야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게 눈이 녹아가지고 황하, 양자강, 그 다음에 인더스강, 겐데스강, 메콩강, 그게 다 거기서 오는 물이 다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1년 내내 이제 하는데, 동남아는 이게 나라가 막 여러 나라가 막 있으니까 서로 이제 자기네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댐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 위에 댐을 만들고 밑에 나라로 물이 안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 분쟁이 아니라 물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댐을 하나 만들면은 몇백만 명씩 이제 그거 뭐라 그러나 수몰민이 생기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또 비가 안 오는 데가 많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면 지하수를 쓰는 거예요. 지하수를 계속 뽑았으니까 점점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나 식수를 쓰기 위해서 지하 1000m까지 파야 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지하 1000m. 지하 1000m면은 지하로 300층 아니에요. 300층. 거기서 물을 뽑았으니까
물을 뽑아 쓰는 에너지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영국에 있는 보수당 수상이 뭐라 하냐면은 지금의 기후 재난은 두 차례 세계 대전과 대공황보다도 더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든 브라운 수상이, 영국 수상이. 김용 세계은행 총장은 또 뭐라 그랬죠? 앞으로 10년 안에 환경으로 인한 전쟁이나 분쟁이, 대규모 분쟁이 날 수 있다. 지금 막 비가 50 며칠 와도 그냥 장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장마가 아니에요. 기후 재난이거든.